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진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이재명 본인 재판도 버거운데 지금 정진상, 김용, 이화영 측근들의 재판이 잇따라 열리고 있고 그때마다 이재명과 관련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진상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유동규 씨, 오늘 이 한때 동료였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이렇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 재판 도중 유동규 씨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유동규 씨는 이 재판에서 이재명의 대선 자금, 노후 자금으로 수료했다는 폭로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유동규 씨의 건강 상태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났는데 오늘 이 유동규에 대해 정진상 측 변호인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유동규가 격앙해서 상당히 세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재판 정말 볼만했다고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진상 전 이재명 대표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대장동 재판이기도 한 이 재판, 오늘 참으로 볼만한 광경들이 많았습니다. 자, 정진상에게 돈을 전달한 유동규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냐고 정진상 변호인이 의심하자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억울함과 분함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대장동 수입금 등 2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금 구속 기소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3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의 7번째 공판에서 유동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유동규, 사실 유동규는 이 정진상의 죄가 되면 본인도 함께 죄가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진상 측 변호인이 이 유동규를 상대로 정진상에게 돈을 건넨 상황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캐물으며 모순점을 부각하려 시도하자 유동규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2014년 4월과 2019년 9월 정진상 집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동규에게 집 구조와 포장지의 크기까지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합니까? 정진상 측은 기억이 부정확한 유동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다며 회유 여부와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정진상 측 변호인이 좀 당황했을 겁니다. 자, 변호인이 유동규의 거짓말이 탄로나 진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자 유동규는 그건 모독이다, 왜 모욕하느냐 고성을 내며 항의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진상을 노려보며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고함도 쳤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의 항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진상과 유동규는 한때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이 근접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김용, 정진상, 유동규는 이른바 이재명 일당에 속한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자, 앞서 진행된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유동규는 대장동 수입금의 사용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재명의 대선 자금과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우리는, 정진상, 유동규 등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대장동 사업 준비 과정에서 민간업자 측 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시키는 과정을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동규는 정영학 남욱으로부터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실무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채용시켜달라고 부탁받았다. 이력서까지 가져가서 정진상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재판 말미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공판은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변호인이 정 씨에게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비닐의 종류를 묻자 유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유동규는 요새 바쁩니다. 정진상 뇌물수수 재판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등에 나와서 피고인 및 증인으로 연이어 출석 중입니다. 자, 오늘 이 정진상 측 변호인이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정진상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알겠다. 근데 검사와 맞췄다면 조서에 빈틈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유치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이 검찰이 노골적인 유도신문을 했다고 반발하자 이 검찰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증인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거나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종전 진술과 상반된 진술의 경우 탄핵령으로 질문한 것으로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제안하겠습니다. 판사 역시 증인이 기억을 못하거나 혼동할 때 이렇게 조사받지 않았느냐는 탄핵 취지로 해서 신빙성 판단 측면으로 봤다. 변호인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의견을 내면 증거 능력과 증명력 평가 때 법리적 부분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진상 변호인이 억지를 부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진상, 이재명은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진상은 이 출석길에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보스크 첫 공판 심경은 무엇이냐, 기자들 질문은 받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본인 재판은 물론 측근들의 재판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치적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